경험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경마 2020년의 첫 방송입니다. 예전에 그 해리스 포드 나오는 영화에서 2020년 미래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 막 그때 되면 뭐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고 뭐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자동차는 날아다니지 않네요. 2020년에 했는데도 터미네이터도 2020년에 뭐가 오지 않았나? 터미네이터도 안 왔고 참 빠릅니다. 2000년 밀레니엄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 보신각에서 제 종소리 종치면서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그때 이후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저도 이렇게 많이 늙었고요. 이제는 뭐 연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게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늙어 나옵니다.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일을 반복을 하니까 별 감흥이 없어요. 새해가 됐으니까 막 이렇게 흥분도 되고 뭐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으니까는 뭐 올해는 뭐 하고 뭐 그런 계획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꾸준하게 할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항상 2020년에도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깃드는 2020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행운이 될 수 있도록 또 불철주야 이걸 해야겠죠. 한동안은 뭐 꾸준해요. 맨날 뭐 하던 짓거리니까 하던 짓 하는 거니까 취재 들어가서 나와서 뭐 경마 예상하고 매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거북목 해갖고 막 이러고 보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2019년이 좀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뭐 경마 때문에 최악은 아니었었고요. 일단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도 뭐 이별을 해야 됐었고 지금도 거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습니다. 많이 아프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인연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괴롭고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일은 해야죠. 경마는 어차피 제 밥그릇이기 때문에 제 할 일은 다 하면서 아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방송에서 울까봐 내가 울면은 내 진심이 좀 정해질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남자는 힘들 때 일을 더 많이 해서 잊는다고 하죠. 여자는 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잊는다고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저도 일을 좀 많이 늘려서 어차피 제가 일을 늘린다면 뭐 경마 쪽의 일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면 됐지 뭐 실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경마 쪽의 일을 뭐 유튜브 방송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복귀 방송을 찍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일을 한번 늘려볼 생각입니다. 좀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뭐 이길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참 안 잊혀지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평생 아마 기억하고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더 즐거운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쓰잘데기 없는 얘기였고요. 2020년은 이렇게 하겠다. 뭐 2020년에 한대건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있는 경마, 하던 경마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경마만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찍고 있는 날이 1월 2일이에요. 어저께 1월 1일 날도 경마 출마표가 떠서 일을 열심히 했고요. 뭐 오늘도 마사회 들어가서 취재도 했고 기수들하고도 일을 많이 했으니까 방송에서 잘 녹아서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송 한번 찍어볼게요. 올 한해도 뭐 지난 한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경마에 항상 좋은 일만 대박이 터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뭐 장담은 못하겠어. 뭐 내가 따게 해줄게 나만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가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했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준비한 한도 내에서 거짓되지 않을 방송을 한번 찍어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공지해 드릴까요? 46811, 46811, 8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만은 3경주가 6경주. 그리고 잠시 후에는 뭐 무통장 문자 광고가 나가요. 여기 지금 계좌번호 밑에 나오고 있죠.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방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자꾸 방송이 흐리게 나와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뭐 내 얼굴 잘 안 보이는 건 크게 문제 안 되잖아. 방송에 다른 것들만 질만 좋으면 되니까 상관없고요. 어쨌든 계좌번호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요 밑에 이쪽이죠. 이쪽에 계좌번호 나와 있으니까 새마을금고 참고하셔서 하루에 2만원, 이틀에 3만원, 3일에 4만원 조금씩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입금하시고 부통장 문자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060-300-7766이에요. 핸드폰 결제하시는 문자번호 잘 메모해 놓으셨다 쓰시고, 음성용문은 060-706-9999. 매경주 10분 전에 청취하시면 제 낭낭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부처 적어 놓으셨습니까? 아까 468이라다 8경주가 더바가 3경주, 6경주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로만 짜졌던 경주이기 때문에 광고할 것도 없는데 우리 PD가 또 짜줬네. 그나마 광고했던 것도 플레이가 안 되고 있고요. 어디가 있는 거야 이거 도대체? 한번 볼게요. 광고가 여기 있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로 광고 할 거리가 없습니다. 제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산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에 잘하면 되지 뭐. 경주리 1300m 레스토랑파크 부산 경남의 4경주 4경주입니다. 보면 영성 빅토리 아주 능력이 좋은 마필이에요. 보여줄 거라면 더 있다고 보여지고요. 13번 천년의 약속도 괜찮아요. 외곽으로 기재된 약속도 교정을 위해서 발주 연습까지 했기 때문에 9번 놓고 14쪽으로 쪽 7번입니다. 9번 14번 7번 구경제 구경주 시작했습니다. 출발 때 12번 원더 경주입니다. 한 번만 라즈포트 하나가 이번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 원더풀 모닝은 지난번에 무리한 전개를 하고서도 끝걸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3번은 걸들기력 3번 라즈부터 나와 12번 원더풀 모닝 그 뒤를 2번 구경제 10경주 시작했습니다. 도로 출발 속에서 안쪽 10경주입니다. 이번만 최강 터치는 선입권에서 한 발을 쓴다면 그래도 입상권이 가장 유력한 마필. 7번 동투자에 대해는 발주 동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2번 놓고 7번 한대간의 승부왕권 7번 동주대대이 그 뒤에서 광고는 영향가 없었고요. 이번 주 잘하면 돼. 잘할게요. 1경주예요. 뭐가 출전하면 볼까요? 12마리 마피들이 출전했는데 뭐 이렇다 하게 뭐 대단한 마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냥 뭐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들, 뭐 그런 마피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압도적인 인기만은 4번마 다행이다가 될 것 같은데, 직전 경주에 잘 뛰었죠. 뭐 입상을 했으니까 잘 뛰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상대가 워낙에 약했습니다. 베스트 군단이라든가 천사의 바람, 천지바람, 뭐 능력이 워낙에 없는 마필들 틈에서의 선전인데 부담량이 지난번에 대비해서 플러스 1kg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과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편성의 이점을 만났다는 점에서는 뭐 띵거름만 놓고 봤을 때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충만을 놓기에는 불안한 느낌.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7번 황인열차예요. 왕인열차, 왕인행차, 죄송합니다. 이게 주행검사 모습이 좋았었죠. 순발력도 보였었고 크게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론을 보였는데, 역시 이제 데뷔전에서는 모래를 맞으니까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왔어요. 조교 때 괜찮아요. 또 기본적으로 안토니오 기술을 기성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좀 빠른 마필들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발빠른 마필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뭐 다행히다가 조금 빠르긴 하지만,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수라고 한다면은 선행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모래를 안 먹고 뛰어봐야 돼요. 또 주행검사 모습이 워낙 좋았다는 점에서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이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마필은 7번 왕인열차가 행차가 되겠고요. 이동진 기수를 만나봤는데 안양호랑이 나아졌다고 하네요. 직전 대비해서 나아졌다고 하는데 실전에서 워낙에 뭔가 이제
탄력이 아주 없진 않은데 이게 뭐 좋아?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서 나아져서 착순 정도? 네, 그 정도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3번 바벨도 이게 인기를 끌 것 같은데 7월 달에 합격한 이후에 데뷔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8월 달에 거세를 합니다. 이게 7월 달에 합격했을 때 주행 불량이었었는데 너무 안쪽으로 기대도 주행 불량이 있어서 불합격을 당했었고, 그리고 11월 달에 7월 이후에 11월 달에 주행 합격을 고치기 위해서 거세를 하고 나서 주행 검사를 봤는데 선행을 나서고 뭐라 그럴까요? 좀 발이 빠르지 않은 선행, 14초대의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주행도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고요. 올라오는 정도였었는데 데뷔전에서는 전 구간 바깥기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주행 악벽을 교정하기 위해서 거세를 한 건데 이게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맹탕인 거지. 물론 이제 경주를 치르고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은 보여지지만 얘가 뭐 바깥쪽으로만 기댄 게 아니라 안쪽으로 기대고 바깥쪽으로 기대고, 그러니까 좀 주행을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선행을 갈 수 있다, 뭐 편성이 약하다라는 의미로 바벨이라는 마필에게 뭐 조교 때 나아졌으니까 누려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마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행 불량기가 있는 마필들은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들은 악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다른 마필에 겁을 낸다든가 아니면 사행을 한다든가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순한 말들은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지랄 연병을 하는 마피들은 언제든지 그런 버릇을 내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인기가 실린다 하더라도 한두 번은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신마들은 뭐 별거 없어요. 스프링컴은 의외로 문상혁 기술을 만나보면은 말은 좋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워낙에 보여준 거림이 없어서 그냥 복병감 정도 될 것 같고, 시험 마이엠버도 데뷔전 때 전구간 안으로 기대임을 봤죠. 주의를 봤는데 당시에는 주행검사 이후에 체중도 플러스 22kg가 쪘었고요. 오늘 태종이 형 박태정 기술을 만나봤을 때는 뭐 자기가 조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나아지겠지 뭐 그래서 기승은 해 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교 때 모습 보면은 한결 더 부드러워졌어요. 또 이 정호익 마방이 말을 만드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견뎌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전체적으로 1경주가 좀 애매하죠. 예, 아주 뭐 검증이 됐다라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뭐 사마 다행이다가 지난번에 입상했다고 심하게 인기를 끌지만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워낙에 편성 약체 틈의 선전이었기 때문에 너무 과신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관심 있는 7번의 선행을 한번 믿어보고 4번 그리고 12번 이 두 마리 마필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행이 매끄럽지 못한 4번마 바벨보다는 2번마 안양호랑이, 8번마 스프링컴이 혹시나 하는 이병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고요. 종합지 한번 볼까요? 다행이다 왕인 자 마이엠 뭐 바벨도 많이 잡혔죠. 근데 바벨은 한두 번 찌르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대는 7번 마필을 이번 경도 조금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전형적으로 컨디션을 본 다음에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금만 2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역시나 뭐 편성은 개죠. 구정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이제 다다음 주까지인가요? 3주 정도 경마를 하게 되는데 월초형마다 보니까 편성 굉장히 약해요. 결정 C형 경주에 출전 두수만 많지 능력이 좋은 마피들이 추천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다소는 나아진 걸음 10번 맛 럭셔리 캡틴 이게 충막감으로 봐야겠죠. 사실 10월 12일날 경주만 보면은 너무 거리차가 있으니까 아예 경주를 포기했었고요. 11월 24일날은 제대로 한글로 하면서 때려 먹었죠. 이건 뭐 말을 잘 만들어서 때렸으니까 뭐 김동균 조교사가 워낙에 똑똑하게 행동을 한 거고 편성도 적정했었고요. 끝걸음도 의외로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김동균 조교사를 만났을 때에도 그나마 좀 기대하는 마필은 10번 럭셔리 캡틴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방의 기대치까지 가지고 있는 10번 럭셔리 캡틴이 편성의 이점을 만난 만큼 그래도 축막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축 독보적인 상대마죠. 안양제고
이건 뭐 지난번 경주 때 이미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아마 최대 배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인정이 돼요. 워낙에 뛰었던 걸음들이 좋았던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선전이 어느 정도는 한 방으로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다 복병이에요. 이번 하트 더 페이스는 제가 똥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똥말입니다. 전혀 뭐 주행이 되지 않는 마필이고요. 7번은 러피안 파크가 다소 경쟁력이 있긴 한데 직전 경주에서는 발주에서도 좀 밀렸었고 또 기자 나오는 마필이 또 밀리면서 경주를 제대로 풀어나가지를 못하지 않았었나, 그러한 사연만 본다면은 뭐 견제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7번 로얄 축복은 매번 그 타령인데 올라오는 끝걸음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잘해야 3차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쥐어짜면 7번만 치전 집중인데 이것도 뭐 보여준 거림이 없으니까 아마 10번 5번을 때리고 7번 마필만 3복으로 방어하면은 거의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10번 5번을 좀 인정을 하고 7번까지 3복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는 뭐 볼 필요가 있나요? 일단 한번 봅시다. 궁금하니까. 우리 검비지 상관님들은 뭘 잡았는지. 뭐 거의 뭐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한 방. 요거까지. 테라 스피드는 글쎄요. 이렇게 뛰는 걸 보면 아직 뭔가가 없어요. 약간 요배통을 알았던 것도 있지만 선입권 가담이 되는 것에 비해서 아니면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이점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확연하게 결정력이 보완이 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0번 5번 5번 10번 한방 막권 인정하겠고요. 7번만 러피안 파크만 방어하는 막권으로 이번 이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다 고만고만한데 내용 좋은 마필은 브라보 같죠. 조교사가 말이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보여준 거는 보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뭔가 이렇게 내용은 괜찮은데 실전에 뛴 거를 보면 복귀를 해보면 앞이 자꾸 들려요. 말이 들리면서 그걸 억지로 밀어갖고 선입권 전개하고 결국은 그렇게 오버페이스를 하다 보니까 결승선 전방에서 말이 밀리는 거죠. 무뎌지고. 근데 뭐 마방에서는 힘이 찼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찝찝한 막권이고요. 이번 백상선더가 아마 충막감이 되겠죠. 11월 2일날 압도적인 인기 1위였었는데 기록은 주행검사 기록과 똑같지만 전개를 잘 풀렸는데도 거품처럼 마필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월 8일날 1분 1초대로 기록을 앞당기면서 선전하게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폭발력이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편성도 잘 골랐고 이번 경기 편성이 약하니까, 그리고 조금씩 힘이 차고 있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쌍승식은 모르겠어. 이번 백산선더가 당연히 쌍승식으로 왔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과신할 수는 없지만 경주의 조건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6번 브라보가처럼 마방의 내용이 좋고 실험 와일드 우주가 꾸준하게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오는 타이밍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 변형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이 세 마피를 우선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일본은 럭키 서퍼 같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주행검사를 여러 차례 보죠. 9월 20일날 주행검사 때 1분 2초 5로 기록은 합격이었지만 주행불량. 코너를 돌면서 외곽으로 크게 기댔고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9월 27일날 역시나 1분 4초 3으로 기록은 합격하지만 코너에서 여전히 바깥으로 기대고요. 사행 악벽이 심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12월 13일날 장고 교체 안 하고 좀 느린 마필들이었죠. 13.9초로 선행을 갈 수 있었으니까 선행을 성공을 시키자 기대는 모습 없이 합격을 했습니다. 기대는 모습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갔었어도 이제 박어른 기수가 계속 기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왼쪽 고삐를 당기고 주행검사를 받고 있죠. 그래서 코너에서 안 기대니까는 직선에서 채찍을 대는. 근데 이러한 악벽을 잇는 마필들은 사실 불안하죠. 어느 시점에 기댈지를 모르니까 이게
악벽이다 아니면 뭐 아직은 적응하지 못했다 이것마저도 모호한 상태고요. 지금 데뷔전을 치르면서 계란은 큰고리제가라고 망사동 가면을 신청을 하고 나왔는데 반가지 큰고리제가라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박재호 조교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럭키 석포가 선행을 갈 정도로 빠른 마필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행을 하는 마필인데 선행을 가면 좀 사행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가면 좀 더 유리한데 선행을 갈 정도로 내 말이 빠른 건 아닙니다. 박재호 조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는 의도적으로 1300m에 출전을 시켰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사의 입장에서도 럭키 석포란 마필이 끝걸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더 뛰어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이 주행 악벽에 대한 불안 요소는 조교사 입장에서도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찝찝한 맛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얘가 1번 게이트의 이점이니까 다른 말들이 막 둘러싸여갖고 얘가 악벽을 안 보이게 외곽에서 막아준다면 럭키 석포가 선전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이지 제가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안 된다는 표현보다 럭키 석포라는 마필이 과연 사행을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가 아마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른 탄력을 보면 뛰기는 할 것 같아요. 일단은 2번을 놓고 공략을 하되 6번과 11번이 뭐 주공략 막건이 되겠고요. 우리 박은웅 교수잖아요. 현장에서 배당판의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럭키 석포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드렸고요. 만약에 이러한 마필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톱시드 같은 마필들이 혼전화 중에 한 발을 쓴다면은 뭐 배당을 낼 수 있겠죠. 뭐 김정준 기사를 만나보면 뭐 항상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김정준 기사가 상당히 착합니다. 착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거 뭔 소리야? 씨. 어쨌든 김정준 기사한테는 톱시드 얘기 들었는데 그래요. 이렇게 잡히죠. 이게 이 예상가들이 이렇게 잡아놓으면 럭키 석포가 정말 대단한 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이러한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주행검사를 다 봤다면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분명히 악벽을 가지고 있고 사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1번만 럭키 석포가 온다? 그건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전 뛰는 거 한번 지켜보시고 나중에 바꿔 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2번을 놓고 공략을 하시되 6번과 11번 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추시고 1번이 얼마나 배당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한번 럭키 석포가 대건이 말대로 어느 시점에서 사행을 하는지 그걸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의외로 겁하고 사행한다니까 그지랄 연방하는데 추천하고 자빠졌네. 예상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일단은 뭐 뛰어봐야겠지만 저도 사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뛰었으면 좋겠으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서경만 4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만의 마필이 출전했고요. 자, 한대원의 첫 번째 2020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만의 마필들이 출전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은 있어요.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은 있는데 일단은 한 마리만 뭐 말씀을 드리자면 싱그러운 타임이라든가 비로투스, 파워타워 또 뭐가 있죠? 해랑, 오만 마샤 뭐 이 정도의 마필들이 도전력이 있지 않나 예상이 듭니다. 이 싱그러운 타임은 참 사연이 많은 마필이죠. 혈통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마방에서 도입될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적은 하위글에서 나왔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걸음이 더 안 나오는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에 도입됐을 것 같은데 뭐 올해 안에 이 마필이 어느 정도 힘이 차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마 싱그러운 타임은 재기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 혈통의 힘이 폭발적으로 나와준다면 싱그러운 타임이란 마필은 어떻게 보면 또 대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혈통을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죠. 하만식 기술을 오늘 만나봤는데 지난번 경주 때 사실 싱그러운 타임이 진로가 막혔거든요. 진로가 막히면서 이제 전기가 꼬인 거죠. 의도했던 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막아버리니까 틀어나와서 밀어넣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만식 기사한테. 이게 진로가 막히면서 틀어나왔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아쉽지 않냐. 근데 이제 한만식 기수의 대답은 이겁니다. 진로가 막힌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막혀서 틀어나왔다 하더라도 이 마필이 보여주는 끝걸음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제어했다가 찾고 탔을 때 한 번 힘을 확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진로가 막혀서 못 뛴 게 아니라 얘가 안 뛰어서 성적이 안 나온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말은 변합니다. 당장의 지금의 성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적이 더 중요한 거고요. 이 경주 자체가 앞말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싱그러운 타임이 쌍대가리 올 수 있고 우승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방송을 보셔도 이렇게 하만식 기수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방송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대건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싱그러운 타임이 선전할 수 있습니다. 주정 막건이 될 수 있어요. 한정건 좀 보고. 하지만 싱그러운 타임을 놓고 하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좋은 내용도 있고 또 경주를 분석해 보니 사연이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 첫 번째 4경주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삼으면서 과연 어떠한 나필을 가지고 승부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 2020년에 첫 번째 승부처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음성 정보 많이들 청취해 주시고요. 뭐 무통장 문자라든가 060 문자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한대건 최선을 다해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서울경마 4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서울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아필드. 뭐 답답하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1700m의 별정 C형으로 기복형이라는 나피들을 다 모아놨으니 뭐가 들어와도 할 만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챔프킨, 챔프킨, 퍼스트 썬더, 뭐 그린파크, 뭐가 있죠? 대길이, 밀키쉐리, 뭐 이런 나피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챔프킨은 사실 이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지난 11월 23일 경주에 보면은 느려요. 여전히 느립니다. 워낙에 느린 마필이고요. 느린데 막판에 올라오는 은근한 탄력이 있었고요. 발주가 좀 안 되는 악벽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는 마필이에요. 느리기 때문에. 과연 1700m에서 한 발 취입이 통해야 되는데 편성으로 본다면 뭐 견뎌내는 건 있고요. 과신할 수는 없지 않나. 3번 밀키쉐리는 조현별 기수에게 손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나마 최근 경주에 선행도 가고 선두권에 공략을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별이를 만나보면 조현별 기수는 계속 마음에 넣게 하지 않아요. 편성 잘 만나면 잘 뛰겠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조한별 기수도 확신하지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실버 대길이를 빼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3번도 좀 빠르긴 한데 전 4번만 밀키쉐리가 여기서 맘만 먹으면 선행이죠. 단독 선행이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6번 퍼스트 썬더는 제가 좋아하는 윤태혁 기수, 악벽 전문 기수죠. 태혁이 오늘 태혁이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디 안 다치고 악벽 전문 기수로, 그러니까 악벽 있는 마피를 교정하는 데는 윤태혁 기수만한 기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말을 잘 타는 기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레이스의 판단도 상당히 잘하고, 그러니까 좀 영악한 친구인 것 같아요. 편성도 잘 골랐고, 윤태혁 기수가 56.5kg나 중량을 부여받았지만 뭐 참고 있다 한 발을 썼다면은 뭐 입상권에 어느 정도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설마 그린파크는 혼전 중에 한 발이고, 실버 대기는 딱 하나죠.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행을 그나마 실패하면은 또 개차만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떤 나필이 이게 딱 부러지는 축이다 이렇게는 안 나와요, 윤곽이. 그러니까 기복형의 마필들이고 공백기 능력들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왔다, 여러분들 이거 놓고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4번 6번 이 두 마필 중에서 충분 선정할 생각이요. 1번 8번 11번 뭐 이런 마필들은 잘 조합을 해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4번과 6번 4번만 밀키쉐리가 이번에는 뭐 조합벽에서는 말하는 별로라고 그러는데
선행의 기회이기 때문에 가장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 6번은 뭐 태역이니까 당연히 안고 가야 될 것 같고요. 한 장 볼까요? 뭐 6번이 압도적인 인기죠. 인기 많은데 4번이 좀 불잡혔네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어쨌든 5경주는 혼전 경주고요. 능력만 없는 경주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상금 6경주 넘어갑니다. 한대원의 두 번째 서울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일단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는데 너무 느리죠. 막판에 한 발을 주먹이로 싸우는 마필이 인기합니다. 4번마 탐뮤직, 6번마 금화 슈프림. 뭐 두 마필이 손잡고 와도 전혀 이상할 건 없고요. 문제는 두 마필 다 좀 발주가 안 되고 중간에 끌어올린다든가 아니면 막판에 한 발을 노려봐야 되는 그러한 유형의 마필이다 보니까 과연 이걸 조금만 이용한다면 뭐 선응을 주도한다든가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버텨낸다면 이 마필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개적인 이점이 있는 마필이 있어서 한대건은 이번 6경주를 승부처로 삼았고요. 과감하게 그 마필을 충마로 놓고 인기마를 다 엮어도 배당이 괜찮아요. 먹을 게 많다는 거죠.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는 공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설금마 6경주는요. 여러분들도 하고 저도 압니다. 4번마 탑뮤직과 6번마 금화슈프림이 늦추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늦추입을 역이용할 마필을 한번 놓고서 한번 승부해보자. 자, 한대건이가 그 마필을 현장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컨디션 확인한 다음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이번 6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설금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10동을 앞에서 추천했고요. 일단 1번은 놀부천하는 지난번 때 잘 뛰었죠. 승급전이라는 핸드를 가지고 있는데 워낙에 뭐 능력들이 떨어지는 마필들이라서 뭐 안 될 건 없지만 베스트는 아니에요. 마필 상태가. 이동화 기술을 만나봐도 뭐 내용은 좀 있고요. 근데 좀 베스트는 아니라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3만큼 멋진 금성이 이번 경주 충마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 마필이 승급전에 인기를 끌었어요. 그전 경주에서는 추입을 했고 직전 경주에서는 선입권에 가담을 해서 버틸 뻔했죠. 사실 착차가 거의 없었는데 당시에 김덕형 기수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얘기 드릴게요. 말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고 좋다. 하지만 이 마필이 1700에서 검증이 안 됐고 말이 좀 짧은 유형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의외로 1700을 처음 도전하면서도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모르겠어요. 뭐 1800이나 2000m 더욱더 상위권에 올라가서 거리를 늘려갔을 때 좀 기복을 보일 수는 있긴 하지만 직전 승급전에서 보여준 걸음과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으로 만들어진 느낌을 보면 능력마가 없어요. 사실 굉장히 뭐 대단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경주 전개의 조건 좋죠. 지난번에 1700 경험하면서 가능성 충분히 남겼죠. 그래서 한번 멋진 금성이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그래도 안정적인 충막감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물론 김덕현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한 평가를 조금은 짧다라는 평가를 했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짧아도 올 것 같은 거.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4번은 충막감으로 공략해야 될 것 같고요. 6번 흥행집주죠. 이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이긴 한데 자, 이 마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편성 약체팀에서 왜 못 뛰는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발주는 괜찮아요. 근데 발주를 나와서 이렇게 한 대 뭉쳐버리면 얘가 자꾸 밀립니다. 자꾸 뒤로 밀려서 결국은 코너에서 이제 끌어올려서 한 발을 딱 써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죠. 이건 이준철 기수가 굉장히 말을 잘 탄 거죠. 물론 편성 이점도 있었지만 이미 저 늘어지고 있는 와중에 코너에서 갑자기 선두권이 무너지면서 얘가 2선 3선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걸음 맞이하기 쉬웠겠죠. 물론 이번에도 그렇게 타면 됩니다. 1700이니까 과연 이 흥행질주가 가지고 있는 습성, 그러니까 아직 모래를 잘 못 맞고 자꾸 중간에 밀리는 게 너무 심하게 밀려버리면 1700m가 전혀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어떻게든 중간에 끌어올리든가 아니면 기수가 의지가 있다면 코너전에 선입관을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이마필의 능력으로 자력 입상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검증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천지해가는 지난번 승급전 1700m에서 추입이 정말 막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대비해서 부담량이 4kg나 올라갔어요. 추입력이 좋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 워낙에 약체 편성에서 싸웠다는 점에서는 좀 불안불안하고요. 8번 윈드스카이가 더 낫지 않나 봐요. 지난번에 너무 늘어져 있는 경주를 펼쳤고 뭐 상업 멋진 금성도 빠르긴 하지만 멋진 금성이 선행을 노릴 수 있겠죠. 하지만 8번 윈드스카이가 바로 그 옆선에서 가담을 할 수 있는 경주의 조건이 되거든요. 충분히 해볼 만하죠. 이번 경주는. 편성이 이제 선유까지 가담하는 마필들이 흥행질주는 뒤로 밀릴 것이고 천지해가는 바닥에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 못 잡아버리면 8번 같은 마필이 그냥 따라가다가 버텨버리는 거예요. 뭐 썬파이팅도 지난번에 백두거퍼와의 경주에서 우승을 했는데 너무 여력이 없었고 태중이 형도 마찬가지예요. 뭐 쥐어짜고 우승은 했지만 편성이 좀 약하지 않았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팔리긴 하겠죠. 지난번 우승했으니까. 하지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충만히 있어요. 4번으로 공략을 하되 한대거는 6번, 7번, 8번이 가장 우선순위 가진 마필입니다. 이 마필 중에서 주력 한방마권을 선정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그렇게 잡혔죠. 거의 뭐 잡혔는데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8번 윈드스카이. 그래서 4번에 8번 마권이 될 것 같은데 현장 컨디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6번, 7번 아예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 썬파이팅은 조교 때 좀 아니야. 롤보천화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좀 지우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마지막 예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형만 8경주 넘어갑니다. 12번의 앞에서 출전했고요. 자,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에 최대 승부처죠.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잘 끼우고 싶죠. 2020년에 첫 번째 더바가 메인 승부처인데 여러분들 호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워드릴 수 있는 경주가 됐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경주를 준비하면서 이 마필은 이번에는 되겠는데 이번에 우승하겠는데 이러한 느낌을 강력하게 받은 마필이 있는데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의지가 그 느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시각과 그리고 이번 경주에는 정말 조교가 잘 돼서 이 정도면 우승할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한대건의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내용 확인했고요. 어차피 붙여먹는 막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선우럭키 이마필도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삼봉막권으로 정말 한구라 했다. 선우럭키라는 마필이 인기 6위를 팔릴 때 이거 이번부터 주목해야 된다. 사실 주목을 했는데 3차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거랑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담량 3kg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걸 왜 올라갔는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뛸 수가 없죠. 말이 지난번에 뭐 여러 개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직전 경주였었고 이번에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다른 마필들 중에서 말씀드렸죠. 한대건이가 굉장히 노려보고 싶었던 마필인데 직접 취재를 해보니 확신을 주더라. 이건 왔구나 라는 확신을 주더라. 자, 그 강력한 충막감이 있고요. 그래서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의 강력한 충막감으로 좋은 내용과 좋은 복귀 내용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충마로 놓고 승부할 마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마필 놓고 주력 한방막권 힘있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서경마 8경주 한대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2020년에 첫 번째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저 역시 적중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많이들 알아보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8경주 한대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 반드시 한대원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9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건 좀 우열이 드러났죠.
충만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마 다이나 커밍. 지난번에는 대상 경주였었고, 그 전에 경주를 보면은 의외로 강단 있게 뛰어요. 거의 뭐 지난번엔 코목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빠른 마필들이었었고, 잡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걸 잡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대상 경주 워낙에 센 말들이니까 레이스 빠르기도 했고 걸음이 안 보였다 하더라도 일반 경주에서는 강자급이 아닐까 봐요. 5번은 놓고 하는 거 맞고요. 1번 하이팅 랭퍼는 정상 출전 주기. 2번 월드 캡틴은 전 이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있어요. 데뷔전 때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마필인데 뭔가 있는데 왜 땡겨 나왔을까? 이거 좀 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3번 파노라마서는 분명히 조기 때 변화가 와 있기 때문에 복병으로 살 것 같고요. 7번 글로벌 보스는 뭔가 베스트가 아니에요. 뭔가 지금 2%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기만 하더라도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뭐 대단할 만은 없지만 10번만 문항 리워드, 뭐 실버 빅 트리플 이런 나필들이 도전권인데, 문항 리워드는 지난번 1000m에 출전을 했을 때 결국 재결실에 불려갔죠. 당시 인기 1위였었고요. 뭔가 페이스 한배에 실패를 하면서 걸음이 안 나왔었는데 1000m보다는 1300이 유리하다고 이혁기 기수는 재결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1300m의 출마 투표에 떨어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1000m를 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연도 있었고 마필도 의외로 안 뛰었고, 그러니까 얘는 1300에 의외로 1200이나 1300에 다소 좀 유리한 마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300을 나오기 때문에 뭐 충막감으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일단 기본 막권은 맞아요. 5번 10번 막권. 뭐 지난번에 개차가 났으니까 못 뛰겠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실용화 빅트리플도 혼자 나중에 한 발에 쓰는 추임력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5번 10번은 막권을 산다 하더라도 뭐 1번 2번 뭐 11번 7번 뭐 이런 마필들을 아예 무시 못하는 거예요. 4번도 있죠. 의외로 혼잡스러운 경주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충만은 있으니까, 충만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는데, 뭐 경마가 충만만 있다고 해서 맞출 수 있습니까? 후차권을 맞춰야지, 그잖아요. 후차권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그렇죠? 다이나믹 커닝의 화이팅 램퍼가 거의 압도적인 인기인데, 글로벌 보스는 제가 지워드렸고, 의외로 10번 문항 리워드가 많이 안 잡혔네요. 빅트리플도 안 잡히고, 에코비는 혼전 중에 한 발은 있긴 하지만 안 될 것 같고, 파노라마썸도 복동감이. 일단은 5번 놓고 할게요. 제가 이거는 현장 가서 조금 더 주력 한방 막권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5번 10번 막권이 우선순위 막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성형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2번 앞에 출전했고요. 이것도 충막감이 있죠. 어마어마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캡틴. 데뷔전 때 외곽이 돼서 따라간 전기 안 될 거라 했더니 가능성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선행 가서 한 바퀴 돌고 지난번에 따라가서 결국은 잡아내는 모습 보였고, 굉장히 강단이 있어요. 승급전에 뭐 거리를 1300 누렸지만 1300 안 뛰어봤던 마필도 아니고요. 박으론 빠따에 뭐 선행 가겠지 이걸 뭐 참고 사지는 않을 겁니다. 4번은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따라가는 전기가 가능한 마필들이 많이 있죠. 뭐 2번 백스핀이라든가 3번 블루파이어, 뭐 6번만 이글 아이, 8번 스트라이터, 뭐 7번 교론 득수 다 되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4번을 놓고 하되 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좀 압축된 마번을 좀 골라드리면 6번마 이거라이, 11번마 교론 득수, 이 두 마필이 일단 우선적인 관심사예요. 방어를 한다면은 2번과 3번 이 정도. 8마 스트라이트업은 이게 인기가 많이 실리겠지만 사실 이게 지난번 경주 때는 1번 게이트라는 이점을 가지고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된 상태에서 상대도 그다지 강하지 않았어요. 피렌체일이 올라오는 경주였는데 결국은 그 걸음 자체도 굉장히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에서 다른 마필들이 느리지가 않죠. 자리도 못 잡아요. 거기다 부담 중량까지 2kg 올라갔어. 아무리 최고이라고 한다지만 패 죽이고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라이트 업은 결정력이 결코 좋은 마필이 아니에요. 너무 거품이 많은 마필이 아닌가.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은 이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4번은 일단 인정. 4번 컴플리트 캡틴은 인정하고 2번, 3번, 6번, 11번인데 그 안에서 4번 승급전을 치르는 6번과 11번의 놀라운 상승세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식경주 8마 스트라이트 업은 인기에 비해서는 거품이 좀 많은 마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마 11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자, 토요일 경마의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오늘 압축은 되죠. 서울의 별, 홍복 드림, 제왕의 별, 88 빅토리, 허쉬 대보, 우리. 압축이 돼도 너무 많죠 말이. 일단은 9번 허쉬 대보는 5연승 중이에요. 맞죠? 5연승. 맞네. 직전 경고 때 유승환 기수가 말이 별로 안 좋은데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거를 보여줬죠. 10마신 차이의 낙승. 이번에 왜 유승환 기수가 못하냐,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성환이 안 태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정지예요. 유승환 기수가 기수는 정지입니다. 토요일날. 그래서 일요일날 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현정 기수한테 왔고요. 이현정 기수가 이 마필을 차기에서 탄다는 보장이 절대 없죠. 그냥 현정이도 치고 빠질 겁니다. 말 능력 좋으니까 한 바퀴 잡고 돌리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9번이 왕대가리 팔리기도 하고 능력도 된다. 근데 9번을 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언급을 해드린 이 마필 중에서 한대건의 노림수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9번 마필을 인정을 한다면은 주력 한방 막관이 좀 더 쉬워지고요. 만약에 9번을 조금 더 뒤로 돌리고 배당의 노림수로 그 마필을 놓고 한다면은, 한대의 노림수로 가지고 있는 마필 놓고 한다면은 구멍수가 좀 더 많아지겠죠. 이해되십니까? 허시대보가 말이 나빠서 송아지가 안 타고 뭐 이현종이 탄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전 경주에서 허시대보가 편성의 약체 틈에서의 다선전이었었고 뭔가 걸음이 좀 어긋장난한 그림이 있어서 이 만들어진 5연승은 사실 마방에서의 선택이 좋았죠. 적절한 편성을 골라냈고 그 편성에서 상대들이 약체 틈에서의 선전이라는 점에서 허시대보가 가야 될 길은 멉니다. 지금 이제 2등급까지 올라왔는데 1등급까지 가기에는, 바로 가기에는 너무 아깝죠. 상금 더 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는 9번이 사실 입상권 진입에 실패하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하지만 뭐 경마가 타이밍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보여준 걸음이 허시대보가 거품은 약간 껴있다, 이 말씀까지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과연 9번을 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한대건의 보병감을 놓고 할 것이냐, 이 결정만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 11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상마 12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약간은 혜택을 본 마필이 있어요. 원래 김동균 조교사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원래 이 경주가 데드글로리가 나오는 경주가 출전 두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라운시티어스라고 1조에 대상경주 우승한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도 나올 생각이었었고, 뭐 10분마 정상스타라고 10조에 대단히 잘 뛰는 마필이에요. 순발력이 빠른 마필이 나올 뻔했었는데 다 안 나왔어. 그러니까 원래 나오면은 인기 1위가 될 만한 마필도 안 나왔고, 순발력이 있어서 선행을 괴롭힐 만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마필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출마 투표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조건이 유리해진 마필이 딱 2마리예요. 상마 플래티넘 유로, 뭐 데드글로리. 뭐 4번은 1400m의 첫 도전이긴 하지만 단독 선행이 유력치 되죠. 뭐 선행을 경험할 만한 마필도 없고, 뭐 그나마 1번이 좀 빠른데 플래티넘 유로를 잡을 정도로 1번이 빠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4번을 보내놓고 1번은 페이스 안배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해당 거리에 강점 있는 마필은 5마 데드글로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요, 데드글로리가 모래를 잘 못 맞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선입권에서 전기가 편하다는 점에서 5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4번을 놓고 해도 되고요. 그 둘 중에 충막감은 선정해야 될 것 같고, 원더풀 딕시는 사실 편성 약체 틈에서의 선전인 건 맞죠. 하지만 KT 2점이 때문에 2점이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할 것 같고,
스피드 청룡은 조상범 기수를 만나봤는데 지금 조상범 기수가 2020년부터 프리 기수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기를 다 하고 있는데 말이 괜찮아요. 스피드 청룡은 의외로 조상범 기수의 내용은 좋고 3번만 머니 들고 매번 늦지. 매번 늦게 올라오니까 사람 염장 지르고 있고요. 601 레이징 엔젤이 레이스가 잘 풀린다면 혼전 중에 한 발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능력마들의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막권이 5번, 4번의 한 방의 막권으로 끝나고 1번이 와도 전혀 뭐 이상할 게 없는 거죠. 배당이 나온다면 2번, 3번, 6번 이 세 마리 안에서 배당이 좀 나오겠죠. 일단은 전개로만 본다면 4번이 유리해요. 단독 선행으로 유리하게 나가는데 1300m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5번 데드글로리는 모래를 못 맞으니까 이걸 잘 피해서 타줘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5번, 4번, 4번, 5번 이 막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현장에서 1번 원더풀 딕시의 컨디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히려 삼복승식, 삼성승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2번, 3번, 6번 이 배당에 나오는 추입형들을 한번 관심 가져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마 1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마리 마피들이 출전했는데 이건 뭐 드러났어요. 우열이. 1번 마크 스토리 글로벌 에스 이거 한방입니다. 끝났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다른 마피들이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았죠. 1번 마크 스토리는 데뷔 후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승급전입니다. 계속 승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걸음의 여유가 있고요. 거기다 게이트도 1번 줬고 6번 글로벌 에이스는 지난번에는 대상경주였었고요. 대상경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1번, 6번이 뭐 배당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4배, 5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저는 이 막권은 무조건 기본이라고 봅니다. 1번, 6번 이거 한 방으로 우선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2번만 바램이라든가 뭐 3번 극기상진, 3번 브레이브킨은 뭐 선행을 가서 간다 하더라도 뭐 마크 소리하고 글로벌 레이스가 3코너 지나자마자 바로 잡아버릴 테니까 집중한 맛이 있고 의외로 3번 막권이나 10번 막 큐피드가이 뭐 이런 나피들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어요. 극기상진도 뭐 인기를 끌 수 있고 브레이브킨도 인기를 끌 수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1번, 6번 막권 이거 승부하고 싶은 거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종합줄 한번 볼까요? 대끼리긴 한데 상당히 높은 대끼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잘 나오면 6배까지도 현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팔리는 마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키피드가 있으니까 이거 현장에서 좀 괜찮으면 한동안 승부해 볼게요. 자, 1번 6번 6번 1번 이거 한방 막권 무조건 하십시오. 일단 한방의 막권은 말씀을 드리면서 13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공만은 모두 마치겠고요. 승부처 공개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81 8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 제중만 3경주와 6경주입니다. 일요일 경마예요. 일요일 경마도 잘 녹화해 놓을 테니까 많이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고요. 일요일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